플러스로 이제 메일 보내실 때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용했던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위탁 공구, 인스타 블로거 이런 탭이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가시면은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한 삶을 가꾸는 오픈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잘 보시면서 사업자 등록증이랑 준비물까지 다 완료하셨을까요? 이 공동구매 중개 A to Z에 대해서 저번 편부터 풀고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영상 띄워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인드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실제로 소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을 때 좀 소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사이트 같은 정보들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마인드 세트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뭐 총판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종종 다른 협력사 또는 이제 셀러분들한테 제안 연락들을 종종 받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메일 하나로 진정성들과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파악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단계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브랜드라든지 셀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마인드 세팅을 꼭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브랜드는 왜 벤더사가 필요할까? 내가 브랜드라면 어떤 벤더사랑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너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마인드부터 잡히지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업직이에요. 이 벤더사라는 일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신뢰를 쌓아야만 굉장히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기계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해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회사 속에서라든지 다른 부분에 꼭 녹여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편지 쓰듯이 여러분들의 마음만을 전달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한 연락에서 브랜드가 여러분들과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제발 남발하듯 메일을 보내신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단 하나의 브랜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협업하고 싶은 진정성을 담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100군데 1000군데 어필하는 메일들만 주구장창 보내는 것보다 그냥 이 방법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또한 처음에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메일 뿌리고 연락만 막 했었어요. 근데 답장 하나도 안 옵니다. 뿌리는 듯한 메일은 느낌이 와요. 이것저것 연락하다가 나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보낸 거구나.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당신과 왜 일을 하고 싶은지, 나는 왜 이 제품을 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담은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들의 이익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럼 그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협업을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뭐 수수료 얼마 주세요, 뭐 공급가 얼마 주세요, 뭐 샘플 무상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얘기를 하면 어머? 얘 봐라? 뭐지?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브랜드와 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브랜드가 원하는 입장은 무엇일까? 내가 브랜드라면 어떤 벤더사랑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역지사지의 마인드를 꼭 지참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 지키기입니다. 기본을 지키라니 그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든 사업자를 가진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한 대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 또한 좀 조심히 하면서 기본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기본은 첫 번째로 인사 잘하기. 너무 당연하죠?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어디 장소에 딱 가시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잘 만든 명함 딱 가지고 가셔가지고 딱 보여드리면서 저는 누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상대방의 명함도 잘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잘 챙기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메일 보내실 때 제발 이것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회사 속에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AI를 돌려가지고 내용이 너무 단편적이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아예 회사 속에서가 없는 것만이 못합니다. 플러스로 이제 메일 보내실 때 스팸처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보내실 때 내가 브랜드를 후킹해보겠어. 내가 사로잡아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상한 메일 보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후킹되기보다 그냥 이게 뭐야? 이 메일 뭐지? 라고 하면서 지나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메일의 내용은 여러분 간결해야 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 해요. 내가 왜 이 메일을 보내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폰트조차도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 한 줄 쳐서 보내듯이 영업용 이메일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종종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 같은 부분에서도 저희의 기본기가 드러난다고 전 생각을 해요. 다 처음이고 부족하지만 이런 기본마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랑은 사실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뭘 하면 소싱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제품이 좋은 걸까? 라고 고민하시기 이전에 저는 이 마인드 세팅과 기본기를 잡으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에는 소싱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트렌디한 제품을 찾기보다는 좋은 제품을 찾는 눈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성 제품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막 힘써가지고 쫓아다니시기보다 어떤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기 좋은 제품인지 그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좋은 제품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내가 사고 싶은 제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브랜드에 연락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사실 애정을 갖고 있던 브랜드다 보니까 소통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다. 그냥 단순히 내가 소비자로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는 정도의 마음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브랜드의 소싱을 성공을 하고 함께 셀러분들과 판매를 하면서 브랜드 측에서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제품이 왜 갖고 싶었는지 그런 부분들 꼭 고려를 해서 상품을 보시다 보면은 좋은 제품을 꼭 발견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소싱하고 싶은 제품을 선택을 하셨으면은 그 제품 브랜드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도 여러 군데의 이메일 같은 거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톡톡 또는 상담 센터 같은 곳에 연락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어떤 수단을 통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브랜드 담당자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의 컨택 포인트를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도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여러 군데 연락을 해보고 했지만 처음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 문제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정말 대놓고 까인 적도 되게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용했던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셀러오션 카페입니다. 여러분 이 셀러오션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위탁 공구, 인스타 블로거 이런 탭이 보이시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가시면은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셀러분들을 많이 찾았고요. 브랜드와 셀러분들을 찾아서 실제로 연결해 드리는 역할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때 좀 운이 좋게 만났던 거는 브랜드분도 이 공동구매가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었고 셀러분도 처음이었던 상황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서 같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조금 미미했으나
현재는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 보니 셀러오션에서의 이 경험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셀러오션 자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협업 관련된 내용을 올리거나 할 때 어느 정도 이 카페 공지라든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와디즈인데요. 제가 이 와디즈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뭐 대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브랜드들은 정말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눅이 먼저 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와디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인식에서도 펀딩을 하는 신규 브랜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판매 채널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브랜드는 실제로 신규 브랜드인 경우라서 마음이 조금 열려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당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조금 더 수용을 잘 해주실 브랜드가 많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이 와디즈 채널은 보물찾기를 잘 하신다고 하면 좋은 소싱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만약 하시는 상태라고 하면 종종 아예 제품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제품을 소싱은 했으나 판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소싱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로 오프라인 박람회인데요. 제가 정말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좀 많이 다녔었는데 배우려고.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대표적으로 좀 많이 가봤던 거 꼽자면 메가쇼, 그리고 리빙페어도 가봤고 이 코스모뷰티도 가봤는데 이런 곳들은 어떤 느낌이냐, 실제로 담당자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소통을 하시기가 좋고요. 가장 좋았던 건 제품을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그냥 보고 소싱을 다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이 제품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고 진짜 괜찮다 이런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담당자분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막 여러분들이 굳이 일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기보다 약간 놀러 가시는 기분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보기 좋고 좀 경험할 수 있다거나 이런 체험할 수 있는 부스라든지 뭐 맛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해놓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태 말씀드린 셀러오션, 와디즈, 오프라인 박람회 이 세 가지 모두 현재는 제가 엄청나게 막 쓰고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어요. 레퍼런스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는 먼 산만 이제 보시면서 당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한 스텝 밟으면서 좀 올라가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실 수 있고 쉬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여기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SNS 공동구매 시장이라든지 마케팅 경험에 대해서 제 2년간의 노하우를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기적으로 초고속 성장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 번씩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독학하면서 좀 혼자 성장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VOD 참고해 주셔도 좋고 저희 오프리 카페에서는 다양한 이렇게 벤더사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계속하면서 제가 인사이트도 많이 남겨놓고 성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요, 잘 팔리는 셀러들의 비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동구매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연락을 잘 안 받기도 하고 같이 판매를 했는데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